굉장히 유연성 낮고 실효성이 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임대인이 선순위 조세 채권을 뭐 한 63억이나 체납을 해서 개인들이 경매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전세제도 없애야 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정부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피해 대상자 요건, 굉장히 엄격하고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해서 좋은 말로 하면 재량이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피해 구제 대상자로 선정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많은 사람들을 탈락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 피해 사례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미추홀고, 그 중에서도 전세 사기로 피해받았다고 실질적으로 공인받은 분들, 그 중에서도 일부의 대상으로만 한 것이라 굉장히 유연성 낮고 실효성이 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내놓은 안이라는 게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줘서 이분들이 집을 사게 되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걸 하겠다는 건데, 미추홀고의 피해자분들 중에는 상당수가 피해로 인해서 보증금을 거의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경매에 넘어가면 사실상 강제 퇴거를 당하는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 집을 사서 그분들에게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게 이제 최소한의 저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대안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대안이죠. 저는 1차적으로 피해 사례의 다양한 유형들을 파악하고 그런 다양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특별법에서 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민주당 안과 심상정 의원 안에는 채권 매입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채권 매입 방식이라는 게 돈 주고 사자가 핵심이 아니라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면 그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책, 대항력,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강서 화곡동 사례는 임대사업자가 사망함으로써 임차인의 상대방인 임대인이 없어진 사례거든요. 그리고 이 임대인이 선순위 조세 채권을 뭐 한 63억이나 체납을 해서 개인들이 경매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그 임차인들의 임차인 지위를 채권 매입 방식으로 양도받아서 그 일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죠. 공공이 경매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고, 공매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결 방법들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매입 방식이 돈 주고 산다의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임차인 지위를 양도받아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정부가 또는 공공기관이 나서서 그 채권자 지위를 대행해 준다. 여기에 더 방점이 찍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할 때는 전세제도 없애야 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당장 없앨 수는 없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긴 하죠. 저는 그거를 돌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보다 월세가 더 좋게, 세입자 입장에서. 그렇게 바꿔놓기만 하면 전세제도는 서서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까지는 전세를 계속 부추겨 왔거든요. 전세 대출, 싼 금리로 전세 대출을 해주고, 그것도 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을 해주고, 또 정부는 공공기관 통해서 그 보증금을 100%까지 보증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전세를 부추겨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축소시켜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과연 전세가 우리 사회에서 없어질 것이냐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선택할 문제이죠. 하지만 정책적으로는 월세 살아도 전세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제도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월세 낸 것을 소득공제를 해준다거나, 또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나 이런 분들에게는 그만큼 해당하는 뭐 소비 쿠폰을 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다만 전세가 뿌리 깊은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세가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서서히 전세 규모를 축소시켜 나간다고 하는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아저씨 김장렬입니다. 모든 것에 반도체가 안 쓰이는 곳이 없고요. 전자계산기부터 PC, 휴대폰, 카메라, 반도체 기억 소자 메모리는 약 30%.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만은 4조 5천억 훨씬 넘는 적자가 받고